안녕하세요. 유로파 유니버셜리스 4 초보자 강의를 진행하게 된 쇼타콤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먼저 저희 교재는 다음 유로파 카페에 DJA12123님께서 제작하신 공략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교재를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에 들어가시면 카페 검색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카페 검색어를 유로파로 검색하시면 제일 위에 뜨는 카페 개설일 2001년 3월 10일이고 회원수 제일 많은 이 카페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카페에 들어오셨으면 회원 가입을 카페 가입을 해주시고요. 왼쪽 메뉴에 보면 팁과 노하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팁과 노하우 메뉴를 클릭하시면 두 번째에 각 게임별 팁, 노하우, 공지 정리가 있죠. 이거를 클릭하셨을 때에 제일 위에 유로파 유니버셜리스 시리즈 팁, 노하우 정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가지 팁과 노하우들이 쭉 나오는데 저희가 교재로 쓰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제일 위에 DJA12123님께서 작성하신 기초공략 종합편을 교재로 사용할 겁니다. 자,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릭하시면 교재가 보이는데요. 작성은 글 작성은 2014년 11월 22일로 되어 있고 현재 버전은 1.83 기준으로 작성되었다고 되어 있죠. 지금 현재 1.92 버전 상태인데요. 1.83이랑 달라진 거라 해봐야 국가재난 디제스터 시스템과 그리고 명나라가 쪼개질 때 문화가 세분화된 점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공략 그대로 보셔도 게임 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목차를 보면 1번부터 18번까지 엄청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죠. 이 게임의 기본 개념이 다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안 보더라도 사실 이 글만 읽어도 유로파 기본 개념에 대한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게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게 된 이유는 사실 글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게임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도 이런 가이드가 없어서 엄청 많이 고생을 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 게임을 10월달 2014년 10월부터 했었는데 그 게임을 배워가는 도중에 이 공략글이 작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략글을 봤을 때 게임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01 게임 실행과 한글 패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을 설치하실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정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둠의 경로를 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정품을 쓰는 게 맞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둠의 경로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로파 같은 경우는 불법 복제판보다도 정품이 더 좋은 큰 이유가 바로 멀티 때문입니다. 나중에 싱글을 좀 많이 하시다 보면은 AI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한계를 느끼실 텐데 이건 사람들이랑 했을 때 정말 재밌거든요. 저도 지인들 두 분이 더 계신데 그 지인분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면은 컴퓨터랑 했을 때랑은 전혀 다른 그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여러 미서 하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랑 편을 먹게 되잖아요. 그 편을 먹게 되니까 오히려 난이도를 더 높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AI 보너스도 주고 머키네이션도 켜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사람들끼리 막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멀티플레이 하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품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게임을 이제 설치했다고 치고 이제 실행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죠. 저는 이미 게임을 실행을 해놔서 지금 그게 안 뜨는데 실행을 새로 해볼까요? 실행을 해봅시다. 플레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에서 이제
요 것들은 이제 DLC 깔려있는 DLC들이 목록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뒤에는 이제 모드, 저 같은 경우 한글 패치가 깔려있죠. 예, 이런 상태로 이제 게임을 진행하면 되는데, 게임 구입하실 때 이제 뭐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유로파 컬렉션이 있습니다. 유로파 컬렉션에서 필수 DLC가 들어있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 패키지는 이제 자주 세일도 하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세일하시는 거 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컬렉션은 75% 세일할 때 샀고요. 아트 오브 워 현재 최신적인 최신 DLC인 아트 오브 워는 그냥 돈 주고 샀습니다. 네, 원가 그대로 주고, 그래봐야 둘이 합쳐도 한 5만원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뭐 술 한 번 안 먹는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훨씬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게임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딩 화면이 뜨죠. 로딩이 좀 오래 걸립니다. 로딩하는 도중에 한글 패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이제 실행하시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한글 패치를 깔아서 이렇게 한글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 한글 패치 까는 방법은 아까 저희가 교재로 썼던, 교재가 있던 그 카페 기억하시죠? 다음 카페. 자, 다음 카페에 보시면 왼쪽 메뉴 제일 밑에 보면 한글화 자료실이 있습니다. 이 한글화 자료실에 제일 위에 보면 유로파 유니버셜리스 1.92 한글 패치가 있죠. 네, 이 한글 패치를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자, 쭉 내려보시면 자, 한글 패치 폴더, 그 한글 패치 파일이 링크되어 있죠. 이걸 다운받으신 다음에 설치를 하시는데요. 설치는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그 폴더 쪽에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스팀, 저는 이 드라이브를 깔았습니다. 예. 그래서 스팀 앱스, 그리고 커먼 밑에 유로파 유니버셜리스 4, 이 폴더 안에다가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드 폴더랑 그리고 요 루아 요 파일 두 개가 총 폴더 하나랑 파일 두 개가 생길 겁니다. 그거를 깔아주시면 한글 패치가 완료가 되고요. 이 한글 패치 이대로 쓰셔도 상관없는데, 한글 패치가 된 그 상태에서 철인 모드, 아이언 모드 상태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드 내에 코리안 폴더에 들어가시면, 저는 지금 지워서 없는데 여기에 디시전이랑 이벤트 폴더가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지워주시면 한글화 상태로 철인 모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 한글화 상태에서는 철인 모드가 안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한글화 상태인데도 철인 모드가 체크가 되죠. 이게 원래는 안 되던 건데 유저분들이 발견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 실행과 한글 패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스팀으로 이제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지금 1.92 버전이죠. 근데 스팀에서 저절로 패치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여기 패치가 깔렸을 때 1.93으로 바뀌게 돼요. 자, 1.93으로 바뀌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글 패치 적용이 안 됩니다. 한글 패치가 1.92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다시 그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깔려있던 폴더 있죠? 유로파가 깔려있던 폴더, 스팀 앱스, 커먼, 유로파 유니버셜리스 4, 이 폴더에 보면은 이제 모드, 아까 마찬가지 모드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자, 코리안 모드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시프트 클릭한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면 연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연결 프로그램을 메모장으로 노트패드로 켜신 다음에 요 뒤에 버전을 만약에 1.93이었다 하면 1.9.3.0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 저장하시면 한글 패치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또
지금은 우리는 할 필요가 없죠. 최신 버전이니까. 저장 안 하고 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방금 봤던 게임 실행과 한글 패치 1번 목록이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국가를 고르고 게임을 시작해보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추가해드릴 부분이 있네요. 혼자서 하기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메뉴고, 요 배우기는 튜토리얼인데 아마 한글화가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하실 필요 없고 나머지도 다 별 거 없는데 설정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설정에 자동 저장 간격 1년 돼 있는 거는 이제 1년마다 자동으로 저장을 하는 건데요. 그 저장할 때 이제 로딩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본인 컴퓨터 사양이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간격을 늘리셔도 이렇게 되고요. 보통 그냥 1년 저 같은 경우는 그대로 둡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 저장은 이제 본인 컴퓨터 말고 스팀 계정 내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건데, 이게 파일이 가끔씩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냥 클라우드 저장하지 마시고, 이제 본인이 뭐 집이나 뭐 이렇게 다른 친구 집 이렇게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클라우드 저장 하셔도 되고, 자동 압축 저장은 이제 파일 용량을 줄여주는 건데 이것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파일이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비디오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창모드로 해놨죠. 네, 창모드로 해놔야 뭐 카톡이라든지 주변 인터넷 서핑도 중간중간에 할 수 있으니까 창모드로 해놓으시고요. 그거 외에는 굳이 건드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리는 본인에게 맞게 줄여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교재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 멀티플레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멀티플레이를 하실 때는 자, 본인이 호스트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러 시서하기 누르신 다음에 게임 서버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서버 이름이 뜨고 비밀번호가 생기는데, 자, 본인이 이제 서로 지인들끼리 비밀번호를 정해놓고 이제 만드시면 되죠. 보통 이런 거 할 때 그 토크온이나 스카이프 하면서 서로 하거든요. 그래서 스카이프 켠 상태에서 이제 비밀번호 뭐다 알려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호스트 돼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분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 한 명씩 생겨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나라를 정하고 준비 다 하시면 우리가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이제 호스트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한 거에 들어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시서 하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 인터넷에서 검색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자, 요렇게 게임이 뜨지요. 자, 게임이 뜨는데 지금은 보니까 방이 2개밖에 없네요. 방이 2개밖에 없고,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이라서 게임 참여가 안 됩니다. 이분들이 게임 중에 참여하는 옵션을 꺼놨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 지금 우리가 2938 버전이죠. 이 버전이 같은 버전일 때만 서로 게임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한글 패치를 깔게 되면은 이게 2938이 아니라 B로 아마 시작할 거예요. 그 상태는 이제 한글 패치를 깐 사람들끼리만 게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 한글 패치 깔았지만 그 디시전이랑 이벤트 폴더를 지운 상태라서 2938로 인식이 되네요. 외국 아마 패치 그대로 인식이 된 것 같은데, 이 상태로라면 이제 이쪽에 만약에 시작 안 한 상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멀티는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멀티까지 됐고, 자, 혼자서 하기 눌러보도록 합시다. 혼자서 하기. 자, 이렇게 뜨죠. 자, 제일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지금 현재 이 지도 상태는 지형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형 지도가 있죠. 이 지형 지도 상태라서 이제 산맥에 놓은 나유지라든지 뭐 이런 숲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그 국경 경계선, 그리고 내 땅이 어딘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가, 여기가 오스트리아 땅이고요. 오스트리아 땅이 여기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형 지도로 보면 어느 게 내 땅인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럴 경우가 아니라 그냥 초보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항상 지도를 요 지형 지도로 해놓는 게 아니라 이 바로 옆에 보면 정치 지도가 있습니다. 정치 지도로 바꾸시면 자, 보기 편하죠. 이 색깔이 있는 게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땅이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있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줌을 늘리면 국가 이름으로 뜨고 줄이면 각 프로빈스 땅 이름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치 지도로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 처음 이렇게 싱글 혼자서 하기를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창이 뜨는데요.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북마크입니다. 북마크. 그래서 특정 시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오스만의 붕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제일 처음. 왜냐하면 이 게임 자체는 끝이 정해져 있죠. 1820년이 되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즐겨야 되고, 그리고 보통 정복 전쟁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계 정복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정복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스만의 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철인 모드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이제 철인 모드 했을 때 업적 따는 거 있죠. 업적. 왜 스팀 로그인이 안 돼 있지? 업적을 따시려면 이 첫 번째 오스만의 붕, 이 북마크로 시작을 하셔야만 업적이 따집니다. 물론 업적은 철인 모드 상태에서만 실행이 되고요. 저 왜 근데 스팀이 로그인이 안 돼 있다고 돼 있지? 로그인 돼 있는데. 자, 지금이 이제 1444년이고 요 밑에 보면 막 1700년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걸로 클릭하면은 지도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지도로 하게 됩니다. 이게 북마크이고요. 밑에 뭐 날짜라든지 좀 조금씩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장한 게임이 있다면 이제 저장된 게임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 표시는 철인 모드 표시입니다. 그리고 요 동그라미 표시로 4개 붙어 있는 거는 현재 DLC 실행되고 있는 DLC들을 표시해 주고 있고요. 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맵 모드입니다. 제일 왼쪽부터 요건 지형 지도, 여기는 정치 지도,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죠. 그래서 현재는 카톨릭밖에 없네요. 유럽에는. 그리고 이건 제국 지도, 신롬 제국의 영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지도, 그리고 뭐 외교 지도에서 프랑스의 외교 관계, 적이란 얘기죠. 빨간색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자기가 선택한 국가에 대해서 정보가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권, 프랑스 국기, 가톨릭이고 왕권 국가다 이런 거 나타나죠. 그리고 군주의 능력치, 그리고 행정 기술, 군사 뭐 이런 거 기술 레벨들, 그리고 나라의 그 고유 이념들, 국가 이념이죠. 그리고 프로빈스 개수, 현재 이런 프로빈스가 1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프로빈스들의 기본 세금 베이스 텍스라고 하는 것이 91이다 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34,000, 육군 병력 한계치는 32연대가 운영이 가능하고 해군은 10척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럼 밑에 외교 관계죠. 뭐 전쟁 중이다. 여기 속국들, 여기는 이제 클레임을 가지고 있다. 아베나키가 뭐죠? 아베나키 처음 볼때 이것도 북마크 뒤에 걸 건드렸더니 이상하게 생겼구나.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것들은 이제 추천 국가들이죠. 제일 앞에 뜨는 게 이제 1티어 국가들. 1티어일수록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하기 쉬운 나라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왼쪽에 초록색 테두리 되어 있는 이 3개가 초보자분들한테 추천하는 국가입니다. 컨셉이 있죠. 오스만 같은 경우는 정복 전쟁을 처음에 정복 전쟁 하기에 좋고요. 카스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식민지 개척하는 거 연습하기 좋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와 함께 속국들 합병하고 이런 것들 연습하실 때 좋고, 국가 자체가 또 세기 때문에 좋습니다. 영국도 뭐 이건 카스티아랑 비슷하게 식민지 개척 쪽이고요. 오스트리아는 이제 신롬 제국이라는 이 신성 로마 제국, 이 신성 로마 제국 시스템을 익힐 때 좋은 나라죠. 베네치아, 이건 스웨덴이죠. 스웨덴. 각각 나라별로 이제 컨셉 플레이나 이런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왼쪽의 메뉴에 처리 모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적을 따기 위해서는 처리 모드로 해야만 업적이 따진다. 그리고 북마크는 이 최초 이 오스마니 부흥을 체크를 하시고 처리 모드를 하셔야만 업적이 따진다는 거. 그리고 처리 모드에서는 세이브 파일이 하나밖에 못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세이브했다가 불러왔다 이렇게 하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세이브 파일 하나밖에 못 만들고요. 그리고 설정에서도 그 유저한테 보너스를 줄 수가 없고요. 행운의 국가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좀 더 쉽게 할 수 없이 일정 난이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게 처리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뭐 초보니까 처리 모드는 하지 않겠습니다. 처리 모드는 하지 않고 초보자 설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너스는 이제 AI한테도 줄 수 있고 플레이어한테도 줄 수 있는데, 플레이어한테 보너스를 주면 좀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도 없어지고 실력도 안 늘고요. 이런 보너스는 어떤 게 주냐면 국가 불안정이 3 감소, 연 인플레이션 감소, 이자 감소, 국가 인력이 50%나 늘어나고요. 이런 엄청난 사기적인 버프가 붙기 때문에 이건 플레이어 보너스는 주지 않는 걸로,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난이도도 보통으로 해놓으시고, 행운의 국가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그 역사적으로 강했던 나라들, 예를 들면은 지금 오스만의 부흥에서는 당연히 오스만이겠죠. 오스만이 부흥할 테니까 오스만이 럭키네이션 받을 거고, 그리고 프랑스, 잉글랜드, 부르근디, 오스트리아, 스페인, 카스티아, 이 정도가 아마 럭키네이션 국가가 걸릴 겁니다. 걸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국가 불안정이라든지 막 인력 보충이라든지 각각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이 AI 보너스랑 그 행운의 국가가 겹쳐서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그 나라를 잡는 거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해서는 설정을 제가 설정해 드릴게요. 자, 보너스는 없음으로 하시고요. 인공지능 난이도는 보통, 행운의 국가는 없음, 이 상태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초보자분들이 처음 하실 때 세팅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본인 실력이 이제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이제 행운의 국가를 무작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나라나 이제 럭키네이션에 걸리게 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보통 강대국이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무작위로 한번 해주시고, 무작위 하셨는데도 이제 본인이 충분히 할만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게임이 쉽다 하시는 분은 이제 인공지능 난이도를 어려움으로 하시고요. 이렇게 해도 쉽다 하시면 AI 보너스까지, 이렇게 하시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요게 최종 보스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는 없음, 인공지능 난이도 보통, 행운의 국가 없음으로 이렇게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안 해드린 게 이제 무작위 신세계인데, 무작위 신세계는 이제 여기 DLC 컨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 요거를 설치하면 체크할 수 있고요. 무작위 신세계랑은 현재 이 신세계의 모양이 바뀝니다. 왜냐면 제가 게임 할 때마다 신세계는 항상 똑같잖아요. 그래서 개척을 하더라도 어디에 어떤 지형이 있는지 다 아니까 게임을 몇 번 하다 보면 너무 뻔하다는 얘기죠. 이제 그럴 때 요거를 체크해서 진짜 신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진짜 신대륙을 실제로 개척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이겠죠. 당연히 우리는 초보 가이드니까 이런 걸 체크 해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가 이제 국가를 하나 선택할 텐데요. 뭐 여러가지 초보자 추천 국가들이 있지만, 요런 것들은 이제 강의가 끝나고 제가 직접 하나씩 나라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저희 교재에는 지금 조선으로 교재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예, 조선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도 조선으로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을 클릭하면 중화권 기술이고, 종교는 유교, 왕은 세종대왕님이죠. 이 이도 능력치가 655로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최대치가 666인 거 생각해보면 거의 먼치킨급이죠. 그 기술 레벨들은 222, 동중하권이라서 낮게 시작하죠. 유럽은 333으로 시작하는데, 아무튼 조선은 222로 시작하고, 여기 이념 보시면 시작 이념은 건설 비용 마이너스 20%, 그 국내 교역력 25%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런 이념들이 하나씩 열리게 되고요. 이 이념을 다 열게 되면은 조선의 야망이라고 해서 보병 전투력 10%가 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2강까지 했네요. 봅시다. 목차 1. 게임 실행과 한글 패치 2. 국가를 고르고 게임을 시작해보자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03까지 인터페이스까지는 인터페이스가 시간이 좀 걸리는 그 부분이니까 이번 강의는 요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